안녕하세요. MB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최근에 이제 목이 안 좋아서 몸도 안 좋고, 자, 그래서 영상을 안 올렸는데, 자, 먼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자 10,000명을 달성 해야 하는 목표는 없지만, 자, 제목은 이제 2차전지 삼중바닥 시점 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삼중바닥으로 보이는 종목도 있고 삼중바닥이 아닌 종목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보면 대표적인 종목들 보면, 자, 먼저 이제 테슬라 한번 보시죠. 테슬라가 오르는 게 좋은가 내리는 게 좋은가. 오늘 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많이 올랐고 실제 최근에 테슬라가 계속 빠졌습니다. 효과는 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도 조금 들어요. 한국 K배터리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뭘까? 저번에도 한번 언급드렸지만 직접적으로 한국 배터리 K배터리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나 저기 트럼프가 언급을 하면 이제 게임 셋이 되는 거죠. 자, 그거를 하려고 하면 테슬라 주가가 안 좋아져야 돼요. 사실 따지고 보면 테슬라가 전기차 부분이 안 좋아져야 되는 부분. 어제 딜리버리가 좀 안 좋은 데이터가 나왔죠. 지금 현재 테슬라의 전기차 부분은 성장이 멈췄습니다. 그건 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부분으로 지금 확대하는데, 그 다음 지금 타겟이 제일 큰 게 뭡니까? 로봇이죠. 자, 그래서 로봇 포트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멤버십이나 텔레그램에서 로봇 포트를 지금 현재 구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로봇과 전기차는 똑같습니다. 그걸 이제 전동화라고 하는데요. 뭐 휘발유 통 들고는 로봇도 만들 수 있죠. 만들 수 있는데 훨씬 조용하죠. 전기차가. 전기가 좀 조용하고요. 휘발유 통 하면 덜덜덜 소리 나잖아요. 자, LG엔솔 요 바닥 여기 지금 보면 요 121선이 무너졌죠. 요때 조금 기분이 안 좋았었습니다. 요날 조금 감아 올렸는데 다시 부러졌고 지금 오늘 다시 오르고 있는데, 이 121선 근처까지는 갖다 넣어야 되지 않겠나. 자, 삼중바닥 이제 SDI인데 이제 대표적으로 약세를 지칭하는 종목인데 삼중바닥이 나왔죠. 이거 바닥이 삼중바닥이 밑으로 내려간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 자, 그런 종목들 좀 위험합니다. 어쨌든 삼중바닥 정도는 돼줘야 되나. 오늘 저 튀어 올랐죠. 튀어 올랐는데, 자, 테슬라 주가 하락, LG에서 주가 하락이 되었고 삼중바닥이 확인되었다. 자, 기술적인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심리적인 게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오늘 올라줘야 되는 날이고 올라주고 있죠 지금. 그리고 주가 상승을 얼마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거는 미국에서의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테슬라 딜리버리 하락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어쨌든 아직까지는 보조금 전쟁이기 때문에 요거죠. 이제 딜리버리 이렇게 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요때 상승과 지금 보면 요렇게 이제 이전 거를 이제 뚫지를 못했죠 지금. 요게 아마 40만에서 50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저가 전기차 나오는 거 뭐 요런 거. 근데 수익성은 나빠질 거예요 계속적으로 테슬라가. 자, 이런 부분 때문에 트럼프와 손을 잡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걸 FSD를 열려고 하면 규제를 풀어야 되니까 4분기 사상 최대 판매를 기록했지만 연간 실적은 10년 만에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죠. 주가가 지금 떨어지는데, 테슬라는 저는 이 실적에 관련된 것들은 일부 반영이고요. 정치적인 규제 푸는 게 훨씬 크다고 봅니다. 소위 말해서 정치 테크주라고 해야 되나? 새로운 테마인데, 자, 이런 것쯤이야 규제 하나 풀면 다시 복귀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삼성 SDI 주민후 이 자료가 나왔는데, 자, 4분기 마이너스 2천억 적자 예상이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적자 나왔을 때 이 저점이 형성된 게 LG엔솔 사례예요. 그때 주가, LG엔솔 주가를 한번 보면, 최근에 이제 AMPC하고 약간 턴을 먼저 LG엔솔이 조정을 좀 받았죠. 그래서 삼성 SDI도 요게 추가 하락의 모멘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악재 대부분 반영이 되었고요. 이것과 따로 보셔야 되는 게, 전반적인 큰 흐름은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SDI 주가가 쭉 계속 저점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요게 이제 적자에 반영이 된 거고요. 이제 적자가 생겼을 이후에서는 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 부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일 헷갈리기 쉽거든요, 이게. 이게 SDI에 적자가 나왔다는 거는 모든 2차전지 종목은 전부 다 적자라는 겁니다. 영업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다른 부분에서, 파생적인 부분에서, 자, 그런 종목들도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2차전지 오늘 저점이 형성되기를 현재 바랍니다. 3중 바닥이 4중 바닥, 5중 바닥. 뭐 그렇게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자, 테슬라 시점과 상황으로 보면 조금 이제 그런 느낌도 있고, 추가로 미국에서의 소식, 여기 지금 사실 중요하죠. 뭔가든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취임도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어쨌든 전기차는 잘 팔려요. 여기 이제 중국에 그게 변수가 끼어 있어서 그렇지.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 25년 좀 급증하지 않을까. 좀 많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위축이 좀 되었거든요. 사실 이런 거죠. 전기차가 대세라는 거를 의심하면 안 된다.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죠. 실제 자동차 업체들도 지금 고민이 되는 거고, 자동차 업체들도 알아요. 전기차로 만드는 게 훨씬 이익률이 높은 걸. 근데 그게 이제 밸류 체인이 세팅이 안 돼 있던 거죠. 기존 밸류 체인도 남아 있고, 그게 급격하게 꺾여버리면 이제 폭스바겐 상황이 나오는데, 폭스바겐은 사실 준비도 열심히 했었거든요. 잘 못한 거죠. 자동차 사러 갔을 때 모델을 안 정했을 경우, 전기차와 내연차를 두 개를 딱 놔두면 전기차 사게 됩니다. 전기차가 훨씬 좋게 뽑혀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내연차만 사겠다, 이런 사람들은 뭐 설득이 안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50%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50%를 설득하는 게 중요하죠. 전기차 침투율 50%, 그러니까 일단 30%가 중요합니다. 30%. 모든 사람들이 뭐 전기차를 다 사는 건 아니니까 30%만 침투하게 되면 이제 내연차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 시기가 지금 곧 도래한다는 거죠. 유럽차 20% 점유가 됐고 지금 30% 접근하는 거에서 25년의 전기차 판매 급증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신규 모델 전기차가 훨씬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신규 모델. 기능도 많고, 많은 기능도 넣을 수 있고, 전기차에서. 뭔가 달리 보이잖아요. 전기차가.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자동차. 자, 사실 이런 거죠. 기존 사람들은 그냥 나는 뭐 현대만 산다, 혼다만 일본차만 사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나이가 점점 먹어가죠. 20대 새롭게 이제 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훨씬 전기차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유지하는 게 일부 좀 중요한 상황이죠. 금액적인 부분이 뭐 하여튼 1, 200만 원이라도 민감해질 수 있으니까. 이거는 따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사실 이제 중국의 배터리 소재 관련돼서 개발력이 약해요. 실제 지금 상황을 보니까. 신규 LFP라는 게 최근에 나온다고 하긴 하는데 속도가 너무 늦고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LFP도 기술적인 부분에서 한국이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기술적으로 넘어설 수는 있죠. 그걸 생산하는 게 사실은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언급인 거죠, 이게. 이게 된다고 하면 임팩트가 꽤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인산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인산철에서 업그레이드하는 버전, 뭐 니켈계도 보면 하이 니켈에서 니켈 함량을 계속 넣고, 또 추가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모폴로지라고 하는데 입자의 형상을 바꾸고 하는 그런 기술들이 사실 양극재 기술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원가적인 측면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원가를 흔들어 버리니까 기술이 드러나지 않죠. 근데 인산철 경우에는 원가가 지금 안정이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와서 기술적으로 터칭을 하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죠. 이 부분이 중국에서 개발 속도가 너무 늦었다라는 거죠. 의외로 쟤들이 지금 보면 저는 그래 생각해요. 중국은 인산철 하기 싫어한다. 뭔가 새로운 거 하고 싶죠. 잘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부분에서 한국이 어떻게 넘어설 건가 이거를 요 부분에 대한 언급입니다. 요거 뭐 엄청 중요해 보입니다. LFP 관련해서. 자, 현대기아 이제 7,500 보조금 지급 요것도 보면 보조금 없어진다고 하는데 심리적인 상황이죠. 보조금 생각보다 질질 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효과가 그 뭐 100%다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도 아니었고 이 소득 기준이 있거든요. 소득. 그래서 이것도 이제 100%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효과는 질질 끄는 거고 심리적으로 보조금 없어지는 거야. 근데 실제 보조금은 있고 이러면 전기차 사러 오는 사람들이 그럼 빨리 사야 되겠네. 이게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실제 보조금을 그러니까 전기차를 막은 것처럼 트럼프는 말을 했지만 실제 전기차는 많이 팔리는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가 아닌가. 보조금 없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으면 실제 사러 가니까 지금도 보조금 됩니다. 이런 거죠. 7,500달러. 엄청난 금액이죠. 한국에서 이 정도 주면 참 전기차 완전히 막 엄청 팔릴 것 같은데. 테슬라 ESS 대속 견조한데 생각보다 뭐 폭발하지는 않네요. 근데 이게 지금 LFP가 문제라는 거죠. 이것도 막아야 됩니다. 그 관세 문제. 최상의 시나리오. 중국산 LFP를 중국에서 못 쓰게 해라. 아니면 미국에서 뭔가 택깔이라도 해라. 요런 거 나오면 좋겠는데 이게 아마 테슬라가 반대하겠죠. 그러니까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관세를 그러니까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즉시 시행. 요게 중요하겠죠. 요게 되면 꽤 K 배터리 또 추가 반등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이게 실현될 것인지. 자, 하여튼 최근에 나와 있는 상황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현재 이 차전지 배터리 3중 바닥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 시점 맞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가는 점검해 봐야 되겠죠. 다시 매도를 할 건지 단기적으로 아니면 계속적으로 끝까지 견딜 것인지. 자, 하여튼 K 배터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